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밀어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딸이 일하는 호텔에서 목격한 충격, 24시간 만에 시댁을 무너뜨린 며느리의 반격.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시댁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CCTV에 찍힌 장면. 휠체어에 탄 89세 할머니를 밀치는 시어머니, 호텔 복도에 쓰러진 노인,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며느리들. 단 하루 24시간. 그것이 제가 10년간 참아온 지옥 같은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22분.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38살, 결혼 10년 차 주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회사에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민준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시댁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민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제 딸입니다. 대학교 3학년, 호텔 경영학과를 다니며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엄마, 큰일 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여기 있어요. 호텔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64세. 제게는 10년간의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시어머니가 왜 거기 있어? 그게 할머니랑 같이 왔는데. 할머니, 시할머니 김순자님, 89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입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 CCTV에 다 찍혔어요. 뭐가?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의 침묵. 10년 전 저는 순진한 신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착했고 성실했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 박정희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10년간의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 후 시댁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가까이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매주 일요일 시댁 방문은 의무였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제사, 크고 작은 집안 행사마다 불려갔습니다. 빨리 와요. 뭐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음식 하나, 설거지 하나, 청소 하나까지 모든 것에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에 김치가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요? 설거지를 이렇게 해요? 기름기가 남아있잖아요. 청소기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해야죠. 처음에는 배우려고 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못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누이는 둘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은희는 37세, 작은 시누이 은지는 35세. 둘 다 결혼해서 나갔지만 자주 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면 꼭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언니, 진짜 요리 못하네요.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엄마, 새 며느리 구하세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에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호가 좋아하니까 참아야죠.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시할머니, 그나마 위로가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할머니 김순자님이었습니다. 89세의 연세에도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다만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시할머니는 시댁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효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시누이들이 자랑할 때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밥 드셨으면 방으로 들어가세요. 손님들 오는데 휠체어가 거추장스러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배가 고픈데. 시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 아까 드셨잖아요. 또 드시면 살쪄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빨리요. 마지막 말은 거의 고함이었습니다. 화장실 문 뒤에서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휠체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시할머니는 항상 방에만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피곤하시대요. 방에서 쉬신대요. 시어머니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몰래 방에 들어갔을 때 봤습니다. 시할머니는 춥고 어두운 방에 혼자 계셨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제가 난방 올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며느리. 내가 제일 착하구나. 시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거실로 나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안 돼요. 정의가 화내요. 거실에 나오지 말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방에 가둬놓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였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너무 방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거실로 모셔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야.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딸의 전화. 엄마 어떡해요? 호텔 지배인님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잠깐, 지민아. 천천히 설명해봐. 정확히 뭐가 찍혔어? CCTV예요. 12층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할머니 휠체어를 밀었어요. 그냥 밀친 게 아니라 확 밀어서 할머니가 휠체어째로 넘어졌어요. 할머니는 지금 응급실이에요. 머리를 다치셔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온 거야? 아직 안 왔어요. 지배인님이 신고하려는 건데 시어머니가 막고 있어요. 돈을 주겠다고 합의하자고. 전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답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지민아, 엄마가 지금 갈게. 신고 막지 마. 지배인님한테 그대로 진행하시라고 해. 엄마, 정말요? 그래, 엄마를 믿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제가 먼저 시댁과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10년간의 침묵을 끝낼 시간이야. CCTV 영상. 강남의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 딸 지민이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지배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지배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 어머니입니다. 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지배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12층 복도, 시간은 오후 2시 37분. 휠체어에 탄 시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박정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명의 여자, 큰 시누이 은희와 작은 시누이 은지였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휠체어를 세게 밀었습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시할머니가 균형을 잃으며 휠체어째로 넘어졌습니다. 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쓰러진 시할머니를 보고도 그냥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몇 초 후 객실에서 나온 투숙객이 시할머니를 발견하고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편집하지 않은 원본입니다. 지배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노인학대로 보입니다. 명백한 폭행이고 유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층 라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서 경찰 신고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일어섰습니다. 신고하세요. 바로요. 그리고 저 사람들 못 가게 붙잡아 두세요. 지배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신고하세요. 라운지에서 1층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시할머니를 밀어서 다치게 한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주야, 너 왜 여기 있어? 딸이 여기서 일해요. 그래서 왔죠. 시누이들도 저를 봤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왜 왔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 작은 시누이 은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에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CCTV 봤어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봤다고? 어머님이 할머니를 미는 장면요. 다 찍혔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실수였어. 실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CCTV에는 일부러처럼 보이던데요.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를 두고 그냥 가셨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큰 시누이 은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 일이에요. 언니가 참견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참견이 아니에요. 범죄를 목격한 거예요. 범죄? 뭐가 범죄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노인학대요. 폭행이고 유기예요. 경찰에 신고됐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신고? 누가? 호텔 측에서요. 그리고 저도 추가로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제발 신고 취소해. 우리 가족이잖아. 팔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해야죠. 1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경찰 도착.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노인학대 건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혹시 박정혜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건 오해예요. 실수였어요. 일단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해서요. 안 가요. 나 안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같이 가야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격자이시니까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세 사람이 경찰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살기등등했습니다. 현주야,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끝이야. 준호한테 말할 거야. 이혼해. 차가 떠났습니다. 딸 지민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오부 병원으로. 시할머니, 경찰서로 가기 전에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응급실이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시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현주, 내가 왔구나. 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머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뇌출혈은 없지만 타박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신에 오래된 멍 자국이 많습니다. 이건 학대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래됐다고요? 네, 최근 것도 있고 몇 주 된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시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할머니, 맞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며느리가 때렸어요. 자주. 왜 때렸어요? 밥을 흘렸다고, 화장실을 못 간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현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너도 나도. 육부 경찰서에서 조사.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딸 지민이가 함께 갔습니다. 지민이도 목격자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현주 씨 맞으시죠? 네.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시할머니세요. 남편의 할머니이십니다. 그럼 가해자 박정희 씨는? 시어머니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CCTV 영상 보셨죠? 네.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 몸에서 오래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인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요? 시누이들도 같이 있었는데 목격하고도 방조했으니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안 했어. 실수였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계십니다. CCTV에 다 찍혔는데도요. 녹음 파일. 형사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3년 전부터 녹음해 둔 거예요.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녹음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학대하는 소리요. 그리고 저한테 시할머니를 방치하라고 협박하는 소리도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형사가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2021년 7월 15일. 시어머니 목소리. 어머님, 또 오줌 싸셨어요? 몇 번을 말해요? 기저귀 차라고. 시할머니 목소리. 미안해.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더러워. 진짜 더러워요. 제대로 못하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딱이 때리는 소리. 시할머니 아야.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 2022년 3월 22일. 시어머니. 현주야, 어머님 밥 줬어? 전에 어머님. 아까 드렸어요. 시어머니 너무 많이 줬잖아. 살찌면 어떡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하루 2끼만.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내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 내가 뭔데? 며느리 주제에. 세 번째 파일. 2023년 11월 8일. 시어머니. 어머님, 추워요? 난방비 비싸니까 참으세요. 이불 덮으면 되잖아요. 시할머니, 너무 추워. 정이야. 시어머니, 시끄러워요.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예요. 형사가 이어폰을 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입니까? 네. 총 37개 파일이 있어요.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시댁과 맞서는 게.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그냥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CCTV 영상 보셨죠? 네.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 몸에서 오래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인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요? 시누이들도 같이 있었는데 목격하고도 방조했으니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안 했어. 실수였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계십니다. CCTV에 다 찍혔는데도요. 녹음 파일. 형사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녹음 파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을 녹음한 거예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녹음하신 겁니까? 3개월 전부터요.
의심이 돼서 시댁에 갈 때마다 녹음기를 켜놓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너무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넘어졌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숨겨뒀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재생해봐도 될까요? 네. 형사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3개월 전 일요일 오후. 어머니, 밥 더 주세요. 시할머니의 목소리. 아까 드셨잖아요. 또 먹으면 뚱뚱해져요. 안 돼요. 시어머니의 고함. 배가 고파요. 시끄러워. 방으로 들어가요. 당장. 쾅. 무언가 던지는 소리. 아파요. 머리가. 시끄럽다니까요. 입 다물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 2개월 전.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또요? 아까 갔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참으세요. 손님들 있는데 휠체어 끌고 다니기 귀찮아요. 제발, 제발. 아, 시끄러워. 그럼 여기서 싸요. 여기서. 즉, 더럽게. 3번째 파일. 1달 전. 정희야, 물 좀. 물? 아까 드셨잖아요. 목이 말라서. 쨍그랑. 컵이 깨지는 소리. 아, 손이 미끄러졌네. 어머니, 조심하셨어야죠. 손을 베었어요. 좀 베인 거 가지고 그래요? 혼자 처리하세요. 저 바빠요. 피가 많이. 시끄러워요. 쾅. 문 닫는 소리. 형사가 파일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더 있어요. CCTV에 찍힌 장면. 휠체어에 탄 89세 할머니를 밀치는 시어머니. 호텔 복도에 쓰러진 노인.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며느리들. 단 하루 24시간. 그것이 제가 10년간 참아온 지옥 같은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민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제 딸입니다. 대학교 3학년 호텔 경영학과를 다니며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엄마, 큰일 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여기 있어요. 호텔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64세. 제게는 10년간의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시어머니가 왜 거기 있어? 그게 할머니랑 같이 왔는데. 할머니. 시할머니 김순자님 89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입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 CCTV에 다 찍혔어요. 뭐가?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의 침묵. 10년 전 저는 순진한 신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착했고 성실했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 박정희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10년간의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 첫날부터 규칙이 쏟아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식사부터 준비해요. 우리 집안은 국은 된장국만 먹어요. 며느리가 먼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적응하면 되겠지 하지만 규칙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명절에만 가요. 그것도 오전에만. 우리 아들 월급은 전부 저한테 갖다 줘요. 애는 빨리 낳아야 해요. 아들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준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명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애 낳으면 달라지실 거야. 저는 참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병원에 가봤어요? 우리 아들은 문제 없을 거예요. 친정 어머니도 애를 잘 못 낳았다면서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준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당신이 잘못 먹고 잘못 사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한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쓰디 쓴 한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4년째 되던 해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아들만 낳으면 돼요.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출산실에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 표정을. 다음엔 꼭 아들 낳아요. 그게 시어머니가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준호는 딸을 예뻐했지만 시댁에서 우리 딸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시어머니는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길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해요. 우리 딸들이 무슨 죄예요? 준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 데려왔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수지는 달랐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수진이가 복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투명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제 목 설거지와 청소도 제 몫하지만 상위에 좋은 자리는 아들 낳은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준호의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와요.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죠. 친정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부모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준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팔자가 세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당신 만나서 인생 망쳤어.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그 순진한 신부는 없었습니다. 그곳엔 지친 눈빛이 36살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10년간의 침묵을 깨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없이 혼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머님,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다 들었고 규칙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10년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저도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키워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제 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제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감히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준호와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따라갈 것 같아요? 꿈깨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또 뭐라 하셨어? 또?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뭐라 하셨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심하신지, 우리 딸들한테 얼마나 차가우신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이 드시면 부드러워지실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돼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당신 선택하세요. 엄마랑 살 거예요. 저랑 살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내잖아. 왜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야? 1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줬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딸들을 재웠습니다. 나 엄마 어디 가요? 큰딸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 안 가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응. 이제 안 가. 우리 셋이서 다른 데서 살 거야. 아빠는요? 아빠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올지 안 올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 싸는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 진작 나올 걸 그랬어. 우리 딸 고생한 거 다 알아. 이제 여기서 편히 살아. 하지만 편할 리 없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와.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당장 와서 사과해. 싫어요. 뭐? 사과할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어머님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저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자,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은 남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삐질 거예요?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해줘요?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당장 집에 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갑니다. 뭐라고요? 사과하세요. 뭐? 어머님이 저한테, 제 딸들한테 그동안 한 일들 사과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꿈도 꾸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제발 집에 가자.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 당신 때문에 혈압도 오르고 밤에 잠도 못 주무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 안 하시면 안 가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10년 동안 잘 살았잖아. 왜 갑자기 이래? 잘 살았다고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당신 혼자만 잘 산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숨만 쉬었어요. 제 목소리 한 번 못 내고, 제 감정 한 번 못 표현하고,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니까. 행복하냐고, 괜찮냐고, 그냥 참으라고만 했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날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의 결혼이어사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딸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큰딸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혼이 뭔지 알 나이는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이에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우. 잘못도 지민이 잘못도 아니야. 엄마 아빠 문제야. 우리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지우랑 지민이 너무 사랑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야지만. 아이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그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시댁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은한 케이스네요. 위자료나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위자료는 망설여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감정과 현실은 달라요. 아이 둘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남편 측 재산이 얼마나 되죠?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돈 관리는 시어머니가 다 하셔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으세요. 그게 부인 권리입니다. 일주일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잘 지냈어?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애들은? 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꼭 이혼해야겠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당신이 사과하면. 시어머님이 저한테, 딸들한테 사과하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엄마는 절대 사과 안 하시. 거야. 그럼 저도 돌아갈 수 없어요.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네요. 끝까지 엄마 편이고 저는 혼자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혼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득될 일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1시간의 조정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재산은 반씩.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애들은 언제 볼 수 있어? 주말에 만나세요. 단 시댁에서는 안 돼요. 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1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10년 공백이면 좀 어렵겠는데요. 10번째 면접에서 떨어지던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아니야.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지우, 지민이만 있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준호의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마저 친정에 빌린 5천만 원을 갚는데 대부분 써야 했습니다. 결국 마트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한 달이면 180만 원 정도.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7살 이혼녀, 두 아이의 엄마, 마트 계산원, 10년 전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보다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곳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엄마도 먹어봐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시댁 눈치 볼 필요 없는, 시어머니 잔소리 들을 필요 없는 그런 행복.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했다고 끝난 줄 알아요? 우리 손주들 당장 데려와요. 딸년이 애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포기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의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을. 그리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트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딸 둘 키우면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요. 엄마가 강하니까 아이들도 강하게 자랄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지우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가 5살 동생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괜찮아요,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저 언니잖아요. 지민이 돌보는 거 재밌어요. 하지만 아이 눈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년 전에 조금 배웠던 것들,
다시 공부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딸들 재운 후 혼자만의 시간 6개월 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 합격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뿌듯했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냈습니다. 이번엔 사무직으로.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시니 인턴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인턴. 월급 150만 원. 마트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 20대 직원들 사이에서 37살 인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니, 커피 좀 타주세요. 25살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12살 어린 상사였습니다. 네,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간 더 심한 굴욕을 겪었으니까 이 서류 정리 좀 해주세요. 회의록 작성해 주세요. 복사 좀 부탁드려요. 묵묵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배웠습니다. 무역 용어, 수출입 절차, 관세 처리. 3개월 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은 씨, 네, 다음 달부터 정규직 전환됩니다. 정말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어도 배우려는 자세가 좋아요. 월급이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규직 됐어. 정규직이 뭐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딸을 안았습니다. 응, 행복해. 엄마 진짜 행복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나야.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위독하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던 사람이. 병원 어디예요? 서울대병원.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들어가 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 10년 전 그 강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른 손, 하얀 머리, 산소호흡기.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안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딸들한테도 미안하고 용서해줘.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냥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사과하셨어요. 그래.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엄마도 사과하셨잖아. 이제 괜찮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끝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들은 어떻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저 없이도요. 아빠 없이는 안 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빠가 필요해. 당신 아빠는 주말에 애들 만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함께 사는 거랑은 달라. 그럼 당신이 양육권 가져가세요.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양육권 가져가서 당신이 키우세요. 단 시댁에서 키우면 안 돼요. 당신 혼자 키워야 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시죠? 회사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기 힘드시죠? 그게 제가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당신 도움 없이.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이제 알았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깨달았다는 것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은 어머님 돌보세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의 짐을 진짜로 내려놓은 기분. 2년이 흘렀습니다. 딸들은 잘 자랐습니다. 지우는 이제 10살, 지민이는 7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엄마, 저 그림 그렸어요. 웃음이 넘치는 집,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은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 맡아줄래요? 제가요? 실력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시니까.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그네 밀어줘요. 엄마, 저도요. 딸들의 웃음소리, 햇살, 따뜻한 바람, 행복하다.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회사 동료 김민준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조카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 커피 한 잔 할래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애들 놀게 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들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애들 정말 예쁘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요.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은 씨네. 조심스럽지만 민준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동료로서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9살 두 아이의 엄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에게 답했습니다. 밥 먹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당연하죠.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서두를 생각 없어요. 첫 식사는 조용한 일식집에서 저도 이혼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아이는 없었고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시댁 눈치 안 보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제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서은 씨 자유를 뺏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둘이서만. 엄마, 민준 아저씨. 좋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책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주고 그래. 엄마는 민준 아저씨 안 좋아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망설여졌습니다. 좋아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6개월째 되던 날 민준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은 씨, 저랑 사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자고 했잖아요. 6개월 충분히 천천히 간 것 같은데요. 웃음이 났습니다. 네, 사귀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혼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알아요. 저도 서두를 생각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돼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편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서은아. 민준 씨가 불렀습니다. 결혼 생각 없어? 아직 부담스러워? 조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들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애들 정말 예쁘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요. 아,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은 씨, 네, 저, 조심스럽지만 민준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동료로서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9살. 두 아이의 엄마.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에게 답했습니다. 밥 먹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당연하죠.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서두를 생각 없어요. 첫 식사는 조용한 일식집에서 저도 이혼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아이는 없었고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시댁 눈치 안 보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제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서은 씨 자유를 뺏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둘이서만. 엄마, 민준 아저씨 좋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책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주고. 그래, 엄마는 민준 아저씨 안 좋아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망설여졌습니다. 좋아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6개월째 되던 날, 민준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은 씨, 저랑 사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자고 했잖아요. 6개월 충분히 천천히 간 것 같은데요. 웃음이 났습니다. 네, 사귀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혼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알아요. 저도 서두를 생각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돼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편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서은아, 민준 씨가 불렀습니다. 응? 결혼 생각 없어? 아직 부담스러워? 조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
민준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평생 사귈까? 뭐,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 살자. 함께 늙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야. 그날 처음으로 민준 씨에게 제 과거를 다 얘기했습니다. 10년간의 침묵을, 시댁에서의 고통을, 이혼의 과정을, 모든 것을 민준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주소 보낼게. 올 수 있어?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위해. 장례식장. 준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조의를 표합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10년을 두려워했던 사람.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절을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서은아, 네, 너 행복해 보여. 미안해. 그때 내 편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알겠어. 엄마 없이 혼자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해. 괜찮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 네. 당신도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후회 없어? 하나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과거와. 그래. 이제 우리 미래만 보자. 2년 후 회사에서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월급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딸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엄마, 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자랑스러운 딸들. 민준 씨와는 여전히 사귀는 중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도 함께 했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습니다. 어느 저녁 딸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 아저씨랑 결혼 안 해요? 왜요?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언제 준비돼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돼. 저희는 민준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주말에만 보잖아요. 민준 아저씨는 맨날 보는데 그게 더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응? 결혼할까요? 정말? 네, 준비됐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사랑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민준 씨 가족, 회사 동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2딸들. 엄마 예뻐요. 진짜 공주 같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며 딸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들. 엄마 믿어줘서. 엄마 사랑해요. 2딸이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저도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44살. 2 아이의 엄마. 재혼한 여자.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 10년 전 침묵 속에 살았던 제가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잘 견뎠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버텼어. 에필로그 -5년 후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옆에서 민준 씨가 자고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거실로 나가니 딸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이제 고등학생, 지민이는 중학생.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 저 친구들이랑 도서관 갈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미술학원 가요. 지민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민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커피 마실까? 좋지. 함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들고. 행복해?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고, 저 자신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남편, 저 자신.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찾아낸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침묵했지만 결국 목소리를 찾은 여자.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여자. 두려웠지만 앞으로 나아간 여자.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침묵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표현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은처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뎌내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